119번 또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여태까지 써있자는 어떻다? 앞에 거를 잡는 애도 있고 뒤에 거를 잡는 애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겠죠? 뭐가 문제가 되나요? 예. 풀이를 뭐뭐로써 라는 것만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풀이가 여러 가지인 거, 그런 여러 가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번 오늘 해야 되는 거는 풀이가 조금 달리되는 거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119번 또 그러면 볼까요? 회야는 이라고 했네요. 회야. 회가 누구예요? 안회. 안회가 누구예요? 공자님의 첫 번째 수제자. 제일 먼저 들어왔다는 건 아니지만 그 공부한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진짜 가장 똑똑했던, 공자님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진짜 사랑했던 제자. 조금 일찍 돌아가시지만 어쨌든 그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회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짜 대단한 친구겠죠. 회야, 그게 안회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문일지십이 나오네요. 문일지십. 그죠?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공자님이 물었거든요. 제자들한테. 제자 중에 이제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자공이라는 제자한테 물었습니다. 너하고 회하고 비교하면은 누가 낫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 이거 공자님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나쁜 짓이 이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그죠? 엄마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집에 하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참, 누구 자공이한테 세상에, 야, 너하고 회야하고 누가 더 낫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맨날 1등하는 애인데. 그죠? 자존심 상할 것 같아. 근데 이 참, 자공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도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야. 진짜 똑똑하다. 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공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공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해요? 자공아! 이렇게 되는 거죠. 회야는 문일이 지십하고, 그죠? 사야는 이제 이 자공의 이름이에요. 사야는 저는, 이게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공문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하면요, 자기 이름을 써요. 이렇게. 사는, 자기 이름을 써요. 저는 이라는 말을 쓸 때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이걸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야는 문일이 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참 대단하죠. 이 야자가 있네요. 그죠? 야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장 끝에 있으면은 마침표. 그죠? 중간에 있으면 쉼표. 그죠? 또는 강조.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 야자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는 게 좋다. 얘기했잖아요. 야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 보세요. 회라는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회라는 사람은. 회이다라는 사람은, 그죠?
아내다라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아내다라는 사람은 문일이지 하나를 들어 원래대로 하면요. 하나를 들음으로써 열을 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뭐뭐로써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뭐로써. 근데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하나를 들어서 그렇죠. 뭐뭐하여 라고 풀이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들어서 하나를 들어 열을 안다 이거죠. 그러면요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하여라는 거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같아요? 얘하고 같죠. 네? 마리을 이자. 마리을 이자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뭐뭐하고 뭐뭐하나 그리고 뭐뭐하여 뭐뭐하면 뭐뭐하여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는 사실은 얘를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하고 통용해서 써요. 왜 그럴까요? 얘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발음이. 그죠? 얘는 마리을 발음이 같잖아요. 발음이 같으니까 통용해서 써요. 제 말이 농담 같죠? 아니요. 발음이 같으면 통용해서 쓰는 경우가 한문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풀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글자가 다른 글자로 통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얘는 써이지만 마리을 이의 용법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가끔씩 나올 테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를 들어서 열을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사야는 저는 그죠? 저는 원래는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저는 근데 그렇게 풀이하면 안 돼요. 이런 의미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하면요. 그러면 너무 너무 집착해가지고 풀이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많죠. 다만 저는 이라고 풀이를 하더라도 그런 의미, 강조의 의미, 그죠?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 이렇게 쉬면서 강조를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저는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뭐뭐입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저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죠. 확실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야는 그죠? 저는 하나를 들어서 둘을 압니다. 참 자공이 말 잘하는 거예요. 내가 천재는 아니에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거는요 진짜 엄청난 천재예요. 세상에 하나를 들었는데 어떻게 열을 알아요? 네? 하나의 이치를 들었는데 그 이치를 가지고서 발전해가지고 10개를 더 알아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고. 그죠? 근데 자공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를 들으면 둘은 안다. 하나를 들으면 이렇구나. 이런 이치가 있구나. 그걸 다른데 접목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이것도 영재라는 거죠. 이분도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공에는 안 돼. 거기는 저하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거기는 아인슈타인인데. 저는요 그냥 그래도 영재급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도 똑똑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죠. 자 여기서 풀이를 하면요. 회야는 문일 하나를 들어서 1, 2 들어서 뭐뭐하여 3 그 다음에 열을 안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 나머지 뒤에 똑같아요. 그죠? 2, 1, 3, 5, 4입니다. 똑같아요. 문일지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9번 중요한 게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자 정리해 보세요. 사람 이름 뒤에 야자가 오면은 야자로 생각을 해보시라. 그죠?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떤 거다? 쉬어간다 또는 강조한다 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자라는 느낌으로서 풀어준다 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써이자가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로서니까 앞에 걸 잡았잖아요. 그죠? 앞에 거를 잡는 형태 또는 뒤에 거를 잡는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풀이는 어떻다? 뭐뭐로서가 기본이다. 뭐뭐로서가. 근데 뭐뭐로서 뿐만이 아니라 뭐뭐 하여라고도 풀이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예. 거기까지가 요 119번 문장의 핵심이에요. 뭐 물론 하여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또 배워봐야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그걸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20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번 문장. 이번에는 어떻게 풀이하시는지 잘 한번 보세요. 돈, 사. 이 사자 나오면 골치 아파요, 사실은. 그죠? 돈 사신 일에, 그죠? 신, 사, 돈, 이, 충.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맨날 여기서부터 커져요. 글자가. 큰일이네. 그죠? 자, 이거는요, 사실 이 문장을 보면, 원래는 이 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사가 쓰이면 사역형 문장이 아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역형 문장이라는 게 뭐예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 그 시키는 문장을 우리가 사역형 문장이다. 그런데 벌써 나올 리가 없죠? 벌써 나올 리가 없어요. 얘는 그냥 불이다라는 의미로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사역형 문장의 그런 여러 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불이다라는 겁니다. 불이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임금님께서 불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얘 써있자는 어디를 붙어요? 뒤에를 붙어요. 뒤에를 끌고 와요. 자, 신하를 부리다라는 겁니다. 신하를 부리다. 뭐로써? 예로서. 예절로서 예를 갖추어서 예로서 신하를 부리다. 누가요? 임금님이. 임금님이 신하를 예로서 부리다.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주어, 서술어, 신하를 목적어, 써이자에다가 요거 보. 그래서 주술목보 문장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얘가 뒤에 왔잖아요. 얘가 뒤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뒤에만 오는 게 아니다. 앞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위치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구조니까 한번 보세요. 신하는 섬기다 임금을. 똑같잖아요, 구조가. 신하는 주어, 섬기다 거스러, 임금을 섬기다. 뭐로써요? 충성으로써. 충이 뭐라고 했어요? 징기지기위충.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충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 충으로써 임금을 섬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뿌리 순서 한번 봐야죠. 그죠? 어떻게 돼요?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로서 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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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이다. 그죠? 예. 근데 이거 풀이를요. 임금은 예로서 신하를 부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요. 가능하죠. 얘 먼저 풀이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하는 것 뿐이에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니까. 예. 똑같아요.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써 섬기다. 얘 일사자라고 하잖아요. 일사자. 여기서는 섬길 사자. 섬기다. 그래서 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풀이가 되나요? 예. 이상이 없네요. 그죠? 문장 구조가 아주 명쾌한 문장 구조예요. 그죠? 주술목보 문장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금은 당연히 신하를 예로서 부리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서 이렇게 부려야 신하가 잘 따라오는 거고. 당연히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서 이렇게 또 섬겨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또 기본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